네, 기관의 눈입니다. 오늘 굉장히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셨습니다.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를 분석을 하는 능력이 굉장히 향상됐습니다. 향상됐는데 그래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색다른 시각으로 증시를 분석하고 또 투자에 대한 시각을 넓혀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빅샷가는 저번에 한번 그 특집 방송에 나오셨는데요. 정규 방송에는 처음 인연을 맺는 분인데 이분은 시나브로라는 필명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뭐 수천 명의 또 그 추종자도 좀 계시는 것 같고요. 유한타증권의 WPC 강남센터에서 지점형 랩을 운영하시는 윤상경 과장, 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그 시나브로라는 필명으로 이 투자 추락이나 이 시장에 대해서 그 분석한 글, 매일 또 일기 같은 것도 쓰시는데 감사합니다. 꽤 볼만하고 제 생각에도 그쪽에서 저도 많이 배웁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후배지만. 그 오늘은 어떤 주제를 준비하셨을까요? 오늘은 좀 다루기 조금 쉽지 않을 수 있는 주제인데요. 네네. 우선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주. 네. 아, 우선주. 우선주가 왜 그렇게 올라가는지도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요. 자, 우선주에 대한 열풍이 좀 불기도 해서 우선주에 대해서 궁금하실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거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선주는 무엇입니까? 네. 얼마 전에 저희 방송에 나오셨던 이베스트의 이한나 연구원님께서도 네네. LG화학 우선주를 네. 좀 언급해 주셨던 걸로 제가 네. 기억하고 있는데요. 시간상 좀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뭐 대신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일단 우선주와 보통주의 가장 큰 차이는 의결권 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결권이라는 말은 그냥 주주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종의 투표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의결권의 차이로 인해서 이제 우선주와 보통주의 가격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아파트로 비유하자면은 자가를 보유하신 분들은 주인으로서 행사를 할 수 있지만은 전세 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행사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주거의 권리는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 통해서 권리라는 것들이 발생을 하고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우선주에 관련한 비율이 있는데 이 비율은 전세가 대비해서 그 아파트 가격이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투자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우선주를 투자하실 때 가장 주의하실 점은 보통주의 주가보다 높은 우선주의 주가입니다. 이는 아파트의 전세 가격보다 매매 가격이 높다는 것을 매매 가격이 낮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말인즉슨 사실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것은 일시적이지만은 중장기적으로 갈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선주는 보통주의 가격보다 저렴해야 하고 이보다 높은 가격대의 우선주는 시가총액이 매우 낮던가 조금 비정상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2천억 이상 되는 우선주를 위주로 투자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통주보다 가격이 높은 우선주, 비정상적이죠. 그리고 좀 시가총액이 좀 높은 우선주를 매수할 것으로 결정했다면 시가총액이 좀 높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데 우선주에 대한 관심이 뭐 요즘에 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윤 과장 생각엔 지금이 우선주에 투자하기가 좀 적당한 시기인지 그거부터 좀 여쭙고 싶네요. 네. 저는 우선주에 일단은 투자하시는 것이 좀 적당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결론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중소형주는 일단 시장 전체를 봤을 때는 급등시 좀 차익 실현을 하시고 대형주 비중을 점차 늘려가야 되는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수익률 3개월 수익률 차이를 비교해 보면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이로 인해서 중소형주와 대형주의 비중을 조절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제가 실제로 투자할 때 많이 참고를 하는 지표인데요. 수치가 플러스이고 올라갈 때는 아무래도 대형주가 좀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마이너스로 내려올수록 소형주가 비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5% 정도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13%로 중소형주 쪽이 좀 많이 비싸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이 작년 4분기에 급하게 주가가 오르면서 사실은 실적 대비 주가가 빠르게 오른 것에 대해서 좀 의구심들이 좀 많으셨는데요. 사실 1분기 실적이 기대치보다 잘 나오기 시작하면 증권가에서는 이익에 대해서 예상치가 올라가면서 대형주에 대한 상승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해소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현재
대형주 조정 시 매수를 진행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형주의 사실은 뭐 가격적인 측면도 그렇지만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중소형주도 마찬가지지만. 네, 어떻게 맞습니다.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저도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밸류에이션이 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시장에서는 지주사와 우선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주사에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어쨌든 언급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많이 언급하지 않는 우선주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통상적으로 연초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익률이 조금 나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역사적이나 경험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배당주로 좀 많이 편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후에 시간이 지날수록 배당주의 매단 메리트도 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스크 대비 수익률 측면에서 또 말씀을 드리면은 하방은 단단하고 시장의 대형주의 움직임에 할 수 있는 우선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번 공매도 좀 제도로 인해서 우선주는 공매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코스피 200 종목이 대형주 안에 편입이 돼 있는데 이런 종목들에 관해서만 공매도가 가능하고 우선주는 현재 공매도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은 헤지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전략을 쓸 수가 있습니다. 보통주를 공매도를 치고 우선주를 매수를 해서 이 스프레드가 조금 줄어드는데 베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포지션이 되고 절대 수익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최근에 ESG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배구조 관련해 있던 이슈가 굉장히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 각 회사들의 이익권에 대한 프리미엄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선주의 가치는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주주 환원이나 지배구조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는 SK나 삼성전자 같은 그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선주 반영률이 90%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95% 이상 정도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축소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대표적인 회사인 삼성전자, SK 우선주의 반영률이 이렇게 보통주 대비해서 90%, 93%인지 오늘 좀 깨달았습니다. 그거를 매일 우리가 체크를 안 하니까 신기하네요. 이만큼 거의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우리가 뭐 시간에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요.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윤상경 과장께서 얘기했던 보통주를 공매도하고 헤지펀드가 그다음에 우선주를 매수하는 것을 이제 사실은 페어 트레이딩이라고 합니다. 그 페어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나라 말로 뭐 짝꿍 매매? 네, 짝꿍을 지어서 매매하는 것이죠. 헤지 펀드들은 보통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섹터 내에서 매수 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공매도 치고 하이닉스를 뭐 매수를 하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셀트리온을 공매도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매수하는. 이렇게 섹터 내에서 많이 하고요. sek터 바깥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바깥에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IT를 매수하고 뭐 음식료를 매도하는. 그다음에 국가별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조금 드물긴 합니다만 뭐 대한민국을 매수하고 대만을 매도하는 이렇게 이제 짝꿍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헤지 펀드는 매수하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매수하고 매도하는 그런 포션이 거의 비슷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밸런스를 제로로 만드는 그래서 이 스프레드 그 차이를 수익으로 챙기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것이 아마도 일반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말씀처럼 그 하방이 좀 단단하고 그 다음에 그 조금 밸류에이션도 좀 괜찮고 그다음에 요즘에 좀 트렌드에도 좀 맞고 네. 그래도 이런 분야에서 우선주를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제가 이거에 우선주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네네. 전에 네네. 최근 10년간 가장 우선주의 탄력이 좋았던 시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는 게 네네. 맞을 것 같습니다. 과거 2013년에서 2015년에 우선주의 반영률이 굉장히 빠르게 확대되었었는데요. 그때를 좀 확인해 보시면은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저평가와
배당금의 증가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가 있습니다. 아까 저평가로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우선주에 대한 반영률이 굉장히 낮을 때를 뜻하는 거고요. 그때가 2013년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낮은 보통주 대비 반영률은 절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승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들이 매수하기에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배당금의 증가는 기업의 지배 구조와 관련이 돼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업의 지배 구조 이슈가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은 아무래도 배당금을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와 같이 편법을 쓰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보시면 삼성전자가 배당을 분기 배당으로 바꾸고 계속적으로 배당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종목을 좀 골라봐야 되는데 대형주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천억 넘으면 좋겠고. 네. 그러면 종목들 중에서 사실은 보통주보다 괴리율이 좀 심한 종목들 중에서 고르시겠네요. 제가 그렇게 한번 예상해 보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네, 네.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네, 이 세 가지 조건에 조금 네네. 만족하는 종목이 두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아, 네. 지금 현대차 우선주와 아모레퍼시픽 우선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우선주, 네. 아모레패시픽 우선주. 네, 맞습니다. 예, 그럼 하나씩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 우선주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반영률 같은 경우가 한 50% 정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반영률이라는 것은 보통주의 반이란 얘기죠. 50%는. 네, 맞습니다. 네, 계속 네.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가 배당금은 계속적으로 조금 13년에서 2015년까지 조금 올라갈 때 반영률이 30%에서 80%까지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당시에 또 배당 같은 경우에도 2배 정도 증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20년 배당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4,000원이었지만 지금은 3,050원까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만은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이슈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그렇게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본다면은 올해는 오히려 조금 배당이 좀 많이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아하. 현대차 실적도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정의선 회장의 지분이 1조 원 이상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아무래도 조금 더 배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이 나올 수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 또한 2020년 12월 말에 53.3%의 저점을 찍고 지금 현재는 58.6%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2015년 8월 고점 지분율이 거의 79%에 육박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쭉 하락을 하다가 이제 바닥을 치고 반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도 수급상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아모레퍼시픽 우선주인데요. 우선은 절대적으로 낮은 반영률인 32.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윤 과장. 지금 현대차는 보통주와의 괴리율이 50%.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차의 주가가 10,000원이라면 네. 보통주는 5,000원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선주가 5,000원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아모레패시픽은 반영률이 32.9%뿐이 안 돼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너무 과도하게 비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지배구조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열이했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반영률이 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이 그리고 또 실적도 좀 많이 사드 이후로 좀 많이 하락을 했었고요. 네. 그로 인해서 주가가 좀 더 많이 하락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2017년에 사실 5월달에는 반영률이 67%까지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실적 자체가 1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옴으로 인해서 네. 지금 현재 배당금이 계속적으로 좀 낮아진 부분이 지금부터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일단은 우선 펀더멘털상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요즘에 드린 트렌드에도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화장품 맞습니다. 주식이니까. 제가 화장품 회사들 컨콜을 듣고 IR을 탐방을 하고 네. 이렇게 했을 때는 네. 지금 현재 1분기 1월달, 2월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엄청나게 좋지는 않았지만은 네. 3월달부터는 폭발적으로 좀 증가하는 모습이 많다는 거를 모든 회사들이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그리고 지금 과거 외국인 지분율이 70%까지 이 회사도 좀 네. 증가를 했었는데 지금 2021년 3월 초까지 52%까지 지분율이 빠지다가 최근에 56.6%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도 저는 이제 좀 탄탄한 이익으로 바탕하는 LG생활 건강
우선주 그리고 배당금이 작년 기준 4% 정도 나오는 미래에셋증권 EUB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모르패시픽 우선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트렌드에 맞고 네. 그다음에 3월부터 실적이 올라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보통주와의 계류율이 엄청나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60%가 넘고요. 네, 계류율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지금 반영률이 한 32.9%뿐이 안 됐는데 네. 과거에는 한 55%까지 올라왔다고요? 67%까지 67%까지도 올라갔다. 그러면은 뭐 여기서 더블 가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굉장히 저평가돼 있긴 돼 있네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가 좀 유심히 한 번 더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의 윤상경 과장이었습니다.